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리바리 설레바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리바리 설레바리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요즘 장마철이 돌아와서 그런지 꿉꿉하고 아주 기분 나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 진짜 기자 창기자 기호일보 이강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면 좀 이렇게 뭔가 얘기를 좀 해봐.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한 템포신 건가? 지금 뭐 우리 이제 습도가 높고 뭐 불쾌감이 좀 그렇죠. 높아서 불쾌지수. 네. 불쾌지수 높습니다. 네. 왜 이렇게 12초죠? 뭘 10이야 11은. 월요 오전부터? 10일은 항상 당신이 걸었잖아. 이제 민선 네. 7기. 민선 7기.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민선 7기. 자, 4년 동안 과연 잘했나 못했나? 요거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잘한 것과 못한 것.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그렇죠. 민선 8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약간의 비교도 할 수 있고 말이죠. 민선 8기에 민선 7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잘하세요 라는 이제 권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잘한 것부터 할까요? 못한 것부터 할까요? 잘한 것부터 해야죠. 잘한 것부터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은수미 시장의 민선 7기 잘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상당히 좀 많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전국 최초. 네네. 이게 워낙 이제 그동안 벌인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이걸 다 찾다 보면은 네네. 아마 뭐 꼬박 하루를 셀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키워드로 삼아서 네네. 전국 최초, 뭐 전국 최다, 네. 약간 이런 걸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 검색의 방법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우선은 이제 지금도 아직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죠.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19 상황이니까 네네네. 성남형 연대 안전기금을 지원했다. 연대 안전기금. 네. 요것도 전국 최초인가요? 전국 최초는 아니지만 타 시군에서는 네네. 하지 못했던 것들, 네. 일부만 했던 것들.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래서 돈이 있는 그 지자체에서 뭐 그래서 일전에 10만 원 받으셨잖아요. 지역 화폐로. 예, 받았죠. 경기도에서 10만 네네. 원 주고 해서 예, 20만 원 네. 받으셨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 준 데는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하지 네네, 못한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네. 그냥 경기도에서만 주는 걸로만 10만 뭐 쓰고 원만 뭐, 받고 땡. 네, 그렇죠. 뭐 저기 먼 지방에서는 아예 뭐 네네. 땡전 한 푼도 없었고 뭐,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일단 이런 부분 연대 안전 기금 지원. 네네. 물론 이것도 이제 예산이 좀 허락하는 곡간이 허락하니까. 좀 풍족해야 돼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네. 뭐 재정 자료가 높으니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건 어떤 거 있습니까? 그리고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이제 50주년이 네네. 지난해가 50주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 대단지 사건 네. 50주년 명칭 변경. 네, 명칭 변경.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니고, 네. 이거 뭐 항쟁 비슷한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의 이름으로 바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성남 태동에 이게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관련 기념 사업들을 추진을 잘 해왔다. 네네. 예, 그렇게 좀 봤고요. 그리고 전국 처음으로 이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르바이트나 네. 라이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뭐 이렇게 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네. 뭐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뭐 괜찮은 조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어떤 뭐 지원이 뭐 이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몸이 아파서 몽져 누웠다. 네네. 그러면 뭐 일일 계산으로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네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매우 의미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 비행장 조성을 했고 네네. 관련 행정들이 네네.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적용이 돼서 네,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요번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때는 아무래도 드론을 많이 활용해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죠. 광을 팔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또 성남 지역이 대부분이 이제 군사 그렇습니다. 뭐 제한구역이고 예. 뭘 띄우거나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네. 그 서울공항 쪽으로 뭐 종이 비행기를 던져도 그렇습니다. 네. 아마 뭐 군부대가 뭐 출동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성남 특례시 네. 지정을 위해서 또 활동을 특례시. 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총 107만 명이 이제 그 서명을 해서 네. 요거를 이제 그 우리 행안부에다가 네네. 제출을 했음에도 결국은 무조건 인원수대로 따진다. 네. 너네 아직 100만 명 안 되잖아. 그렇죠. 해서 이제 탈락이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요런 이제 활동을 네, 했다라는 네, 거, 그렇죠. 운동을 네. 했다라는 거에 네. 나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네네. 이제 전국 최초 아동 수당을 100% 지급했어요. 네. 네. 아동수당 플러스죠? 100% 플러스도 있고 네네. 아동 수당 100% 지급도 있고 100% 지급.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3중 세트라 그러죠. 네네. 두 가지가 나왔고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네. 이게 이제 만 12세에서 또 18세로 늘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또 이제 병원 의료비로 해서 네, 100만 그렇습니다. 원이 이제 오바가 됐을 경우에는 네네. 그 안에서는 지원을 해준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좋은 그렇습니다. 정책이었는데 네네. 좀 아직도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홍보 아쉽습니다. 측면에서 네. 사실 이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아프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참 속타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 이것보다 마음이 아픈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네. 아,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이제 그 아동 관련 이제 삼종복지에 이어서 네네. 그 올해 연말까지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네네. 전국 최다인 32개소 다 함께 돌봄센터를 네. 설치하겠다. 네. 네. 돌봄센터. 네. 이게 이제 뭐 맞벌이 네, 그렇죠. 뭐 가정이라든가 네. 좀 네네. 절실하거든요. 이런 네,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이 되는 게 네.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네. 또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네네. 우리 노인 요양시설의 안심 돌봄 네네. 인증제를 이제 도입했다. 네. 그래서 노인 또 치매팀도 신설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아동이나 노약자 네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네네. 많이 그 민선 7기 은수미 정부에서 네, 네네. 좀 빛을 발하고 네네. 좀 타 도시에 좀 모범이 되지 않았나. 네네.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려진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네. 아, 요런 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다음은 또 어떤 거를 그리고 또 알아볼까요? 뭐 이제 네. 뭐 보자면 우리 시민청원제를 처음으로 예, 성남시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게시를 해서 그 이후로 이제 5,000명 이상이 이제 네. 동의를 하면 어떠한 네네. 문제에 대해서 네네. 안건을 올렸을 때 5,0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네. 요거를 이제 그 실국장 이상이 답변을 해주는 네네. 시스템을 네. 구축을 했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여러 번 지금 예. 답변이 나왔어요. 네네, 물론 그래요. 이제 그 답변에 이제 기대에 부응치는 못했다라고 네. 이제 언론인 입장에서는 좀 바라보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시작을 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은 시군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그 뭐 시민청원이나 군민청원 요런 거를 진행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네. 안타깝게 요번에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당선자는 이렇게 청원보다는 직접 얘기를 해라. 네. 예, 근데 이게 단지 공개는 안 한다. 네. 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차별화를 두는 건 좋고 중요한 거는 불편한 시민들이 청원이나 이런 뭐 민원을 넣어서 중요한 건 해결이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밀실 뭐 답변하겠다는 건가요? 네, 뭐 답변하고 해결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실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해결점을 네. 찾는 실마리가 된다 그러면 네. 뭐 그 방법도 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통을 하겠다. 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방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민선 8기에서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 웹툰을 출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웹툰. 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네네. 뭐 100주년, 네, 그렇습니다. 또 기념하고 3.1 운동, 네, 관련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웹툰을 네. 3년여에 걸쳐서 네네. 완성을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100인의 네. 독립운동가. 네, 그렇습니다. 또 성남 지역의 독립운동가들도 일부 또 반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지역 고장의 어떤 그런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볼 수 네,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이 됐어요. 네, 전국 네. 최초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정구 와우. 복정동에 네. 전국 최다 규모의 네. 장난감 도서관. 네, 장난감 도서관. 도서관이 개관을 했죠. 네, 이 확실히 그 은수미 시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아동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또 여성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1인 여성 가구라든가 아동, 네. 네. 또 약간 그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성남 FC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네. 축구 관련해서도 좀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원정 경기 말고 홈 경기는 거의 전 경기를 현장에서 직관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직관을 했는데 우리 이제 고생한 선수들 네네. 좀 뭐 장어라도 우리 이재명 전 시장처럼 네네. 뭐 장어라도 이렇게 좀 한우라도 좀 네네. 좀 이렇게 한번 좀 동기부여를 네네.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은수미 시장이 사실은 처음에는 축구를 잘 몰랐어요. 예, 축구를 잘 몰라가지고 보러 가긴 해야 되겠는데 이 너무 모르니까 거기 앉아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근데 이게 한 경기 보고 두 경기 보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축구가 재밌어졌대요. 이제 쌓이는 거죠. 네. 뭐 룰도 알게 되고 선수 이름도 알게 되고 뭐 응원가도 뭐 이렇게 좀 알게 되고 하니까 축구를 모르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다 그쪽에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은수미 시장이 그래도 이 4년 동안 성남 FC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적으로 높게 갖고 있었다. 그렇죠. 뭐 이런 마음들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뭐 실력은 조금 어쨌든 그랬던 이제 마음처럼 우리 네네. 이제 그 정자동에 네. 우리 그 클럽 하우스를 겸비한 네. 축구 센터가 이제 들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프로구단 이제 네네. 뭐 못지 않아요. 네, 제가 그 다른 구단 뭐 전북 현대나 뭐 제주 뭐 이런데 울산 뭐 이런데 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전혀 손색이 없고 그렇죠. 오히려 시설 면에서는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부럽지 않습니다. 더 좋은 곳도 많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성적만 받쳐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흥구 하대원동에는 네네. 또 유소년 네. 축구장을 또 네,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축구 쪽에 네네. 좀 관심이 좀 많았다. 중요한 거는 저변학대 인프라 뭐 조성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은수미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국 최초로 네. 450석 규모의 네. e스포츠 경기장. e스포츠 경기장. e스포츠라고 하면 그러니까 축구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뭐 스타크래프트 피파, 피파 온라인 네, 뭐 이 그렇죠. 경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건립 중이고. 네네. 건립이 되면 게임의 메카 그러면 현재는 부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그 네. 국제 대회를 열리고 네,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마 부산과 우리가 네. 성남이 네, 네. 아마 조금 약간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지 네, 네.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아무래도 이 성남이 유리한 거는 네. 그 국내 굴지의 게임 회사들이 네. 다 성남 이 판교에 모여 있거든요. 뭐 e스포츠장이 건립이 되고 네. e스포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다 보면 네. 부산에 한번 뭐 단발성의 지스타 뭐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그 저변을 넓혀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판교 얘기로 좀 돌아와서 네. 판교의 이제 그 콘텐츠 네. 거리가 이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네. 게임 콘텐츠 네. 특구 지점 네, 그렇습니다. 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란에 이제 이동 노동자 쉼터가 개설이 네네, 됐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네네. 우리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네. 가져오면 네. 현금이나 이제 지역화폐로 네. 보상을 해주는 네. 자원 순환 가게. 네, 그렇습니다. 네. 리사이클 100%. 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좀 알아본 건 네네. 이게 너무 많아요. 네네, 다른 게 너무 그렇습니다. 많아서 네네. 요 정도 선에서 네. 좋은 어떤 정책들이라든가 네, 잘한 정책들. 네. 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봐도 뭐 전혀 뭐 부끄럽지 않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밝은 곳이 있으면 그런데 또 어두운 것도 있잖아요. 잘한 게 있으면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못한 것도 있죠. 예, 못한 거. 사실 이거. 아직 지금 이제 인기가 남아 있어서. 네, 인기가 남아 있는데 네, 뭐 네, 이게 네. 그 조금 지나고 그러면은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건 정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좀 이 임기 중에 못한 거라고 하긴 좀 뭐 하니까 아쉬웠던 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쉬웠던 예, 점. 아쉬웠던 점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네네.
일단은 각종 이제 의혹을 낳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네. 대장동. 아, 대장동. 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네네.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그 이후에도 이제 추진이 됐던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사건에도 어떻게 보면 연루가 좀 되어 있다. 네네. 네. 그리고 서현도서관을 비롯해서 네네. 시청과 산하기관, 네네. 뭐 부정 채용, 예, 특혜 채용. 네, 예. 특혜 채용.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피의자가 38명에 아, 38명. 네, 38명의 면접관으로 이제 들어왔던. 네네. 이제 채용을 시키려면 이제 네, 점수를 그렇습니다. 좋게 둬야 되니까. 예, 면접관하고 다 이렇게 뒤에서 이게 그렇죠. 수탁수탁 해야죠. 면접관 공무원 3명. 네. 그래서 총 41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인원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네. 네. 예. 이 가운데는 이제 2명이 이미 이제 실형을 받았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형을 받았고 은 시장도 지금 그러니까 다음 달 7월 15일 날 네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가 좀 이제 그 구형이 예정돼 있어요. 아, 구형이요. 네. 네. 그래서 빠르면 7월 안에 네네. 어떤 그 선고가 하나가 좀 날 예정이다. 네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네. 또 이제 또 뇌물수수, 네. 알선청탁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 정책보좌관이 좀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 팀장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네. 전 네. 조직장도 좀 들어가 있고, 네네. 뭐 매우 시끄러웠죠. 네네. 전국적으로도 좀 뭐 네, 관심을 많이 시끄럽고. 갖고. 네. 자, 그런데 네. 이렇게 막 그 송사에 휘말리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계속해서 단속이 안 되는 거는 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결국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행정이나 조직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 뭐냐면 자기 조직도 없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럼 좀 되게 이제 예민한 부분인데 뭐 이제 끝나는 마장인데 저희가 네. 느낀 거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들이 네네. 불러온 게 아니냐. 왜냐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네. 뭐 비서실 내에서는 알력 싸움이 있었고, 네. 뭐 그리고 특정 인사의 그 라인을 뭐 이렇게 네. 뭐만 이렇게 채용을 시켰다든지, 네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네.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이제 네. 발생이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승균 전 비서관이 공익제보자로 네, 뭐 나서서 어떻게 보면 예. 재탄생하는 네네.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고, 네네. 그 이승균 보좌관이 네. 특혜 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그렇죠. 네네. 그거부터 제보를 시작을 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뭐 지역도 사실은 은수미 시장님이 지역을 잘 몰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출신도 네, 아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역 전문가를 중용하지도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휘둘려 다닐 수밖에 네. 없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조직도 그래요. 명공서열도 이제 네.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네. 뭐 농공행상이 좀 때로 이제 필요할 때도 있고 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의 소신을 네네.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네. 결국은 특정 공무원 몇 명에 네. 의해서 좀 끌려다녔다. 네네. 결국은 인사도 그렇게 좌지우지가 됐고, 네네, 그렇습니다. 전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을 네.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네. 다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네네. 결국은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전체적으로 어설펐다. 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또 임기 4년 동안 계속 송사에 휘말려서 그렇죠. 뭐 계속 재판을 받는. 우리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 취임하자마자부터 네네네. 이제 조사를 받으러 다녔고, 네. 자, 이런 문제들이 그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 사실은 행정을 잘 몰랐다는 거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행정을 잘 몰랐다. 네네. 결국은 행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어떤 시장은 정치인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내 주변에 네네. 행정을 알거나 네. 전문가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네. 때로는 뭐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의 얘기도 네. 듣고 네. 그걸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 함은 네네, 어디 그렇습니다.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전문가가 없었다. 자기가 모르면 전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없었다라는 거. 네. 아주 아쉬운 대목이죠. 네, 네. 전문가도 없고 이 바깥에서 직원이나 뭐 이렇게 뭐 조언을 해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 네, 그렇죠. 아,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진짜게서 참 기자님이 네. 기호일보 소속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호일보에서 단독이나 네. 아니면 특종이나 뭐 이런 거 했던 게 혹시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은수미 시장 관련해 갖고. 뭐 워낙 많은데요. 아, 네, 워낙 많은 거 내가 아니까 그 아, 소개 좀 몇 개만 해달라고. 그런 거요? 요거는 사실은 어떤 그 시장도 그러니까 네. 귀를 많이 열어놓고 네네. 어떤 언론 보도 나오는 것들을 사실은 매일 네. 매일 이제 그 확인을 좀 해보고 네네. 때에 따라서는 좀 지시도 내리고 해야 되는데 좀 네. 안타까웠던 부분이 물론 이게 이제 실행은 됐어요. 네. 그 성남 분당 이제 순회동 그 롯데백화점 앞에 거기가 이제 일방통행로인데 예, 일방 통행길로 되어 있었죠. 예, 네네.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네, 구조예요. 네, 네.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배수로 배수로. 예, 배수로가 있는 이제 그 부분인데 원래는 원래 3차선이었다가 네. 그 문제가 생겨서 2차선으로 이차선으로 바뀌었어요. 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일방통행이니까 직진도 가야 되고 좌회전도 가야 되고 우회전도 가야 되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차량 정체가 심화가 된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원상태로 좀 되돌려 달라. 네네. 시민의 민원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저희가 요걸 단독으로 한번 기사화를 했죠. 네. 근데 이게 기사를 쓴 지 3년 만에 네네. 전국 최초로 축구를 활용한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게 됐죠. 아,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그 배수로를 덮어서. 네. 덮는 건 아니고 어떻게? 배수로에 이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질이 아니라 네네. 이거를 그 주물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로 하면 웬만한 그렇죠. 차량들 무게를 네.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국내에서 첫 도입이 됐다. 네. 이게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가능하다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분당경찰서에서는 네. 사실은 구청 입장을 많이 들어봤고 네. 근데 구청에서는 완강히 거부를 했었어요. 네.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적극 행정적인 면에서는 네네. 충분히 필요한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는 네네. 안 된다 하더라도 야 되는 것으로 한번 추진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아쉽게 됐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2차로가 3차로로 신설이 돼서 네. 지금도 지금 아무 일 없이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호일보에서 단독으로 네. 보도한 내용인데요. 배수로가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활용해 갖고 그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주 의미 있는 단독을 하셨네요. 예, 또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또는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은수미 시장이 노동 전문가 네, 그렇죠. 노동 전문가, 로 알려졌죠? 노동연구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우리 이제 네. 노동연구원에서 이제 우리 연구원으로 네네. 또 이제 일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이제 네, 또 그렇죠.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네. 노동 전문가이면서 직원들의 어떤 갑질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그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 성남문화재단에서도 갑질 문제가 있었고, 네네. 거기 이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뭐 갑질과, 그런 갑질 네, 문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산업진흥원, 네. 산업진흥원에서도 갑질 모 문제가 본부장이 있었죠. 네네. 이제 갑질을 해서 어떤 그 직원이 이제 뭐 병원 치료도 받고, 그리고 좀 규모가 좀 작아요. 여기는 작은 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네. 뭐 기껏이 한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여기서도 그냥 갑질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그 15명밖에 안 되는데 가족처럼 지내면 좋은데. 모 팀장이 네. 아주 그냥 뭐 거의 그 피해자가 10명이 넘었어요. 전체에다가 다 갑질한 거예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 본부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어떤 네네. 센터장으로서 네네. 어떤 나름대로 대응을 했군요. 대응을 했죠. 네네. 이제 그러면서부터 네. 그 1년인가 같은 뭐 그 정도 기간에 갑질을 네. 그냥 퍼버서 네. 결국은 이제 요게 또 이제 불러왔는데 네. 중요한 건 그 상권활성화재단 그 센터장 네. 그 팀장이 손방망이 징계를 받았어요. 뭐 거의 다 손방망이잖아요. 징계가. 네. 그렇지만 손방망이 징계를 받았고 소청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또 피해자들한테 큰 반발을 불러왔고 네네. 나중에 이걸 은 시장이 알았다더라고요. 나중에 은 시장이 이걸 알고 네네. 그제서야 이제 보직을 해임시키고 네. 지금은 이제 일반 연구원으로 네네. 이분이 박사거든요. 예. 상권 쪽 관련 박사, 마케팅 박사예요. 그래서 네네. 이분은 아예 뭐 평직원으로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연구원으로 네. 그냥 직함을 주고 네. 외딴 곳으로 좀 인사 조치를 했죠. 네, 그렇군요. 이때 제가 이 기사만 네. 6번 썼어요. 이게 뭐 단독자 특종이네요. 그렇죠. 네. 6번을 몇 개월간 썼는데 네. 참 늦게 이런 것들이 좀 네. 조치가 됐다라는 네. 거. 참 아쉬움이 많죠. 네, 이런 시스템의 문제인데 말이죠. 네. 그 시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네. 그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이런 한쪽에서만 듣지 말고 이쪽 저쪽에서 얘기를 들어야 이런 문제들을 금방금방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못 들으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식통, 네네, 그렇죠. 그런 뭐 정보원이라고 해야 되나? 소식통 네네. 아니면 이제 공조직, 네. 비서진들을 활용해서 네네. 별도로 이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은 저희 같은 기자들, 필드에서 움직이는 기자들의 얘기도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재작년 연말인가요? 네. 연말인가 콜센터, 네네. 성남시 네, 콜센터, 콜센터, 네. 직원의 이제 자살 문제도 네네. 결국에는 이제 갑질 문제에서 시작이 됐다. 네. 의혹이 이제 터져 나왔고 네네.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미온적인 태도로 네네. 또 2차 논란이 이어졌어요. 네네.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아, 그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양심 선언도 나왔고 네. 아까 얘기한 뭐 공익 제보자도 네. 뭐 튀어나오게 됐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 전문가로 사실은 기대가 컸는데 네. 되려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좀 등한시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예. 등한시에서 네. 좀 많은 사건들이 좀 터져 나왔다. 네. 그런 부분은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 열심히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해서 그 좋은 일들이 반감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이 이제 임기를 마침에 따라서 그 은수미 시장 때 잘한 것들은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를 뭐 전부는 아니지만 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통해서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은수미 시장 4년 동안 이 은수미 시장이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평가들을 개인적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그렇죠. 예. 그러나 뭐 이런 잘한 부분도 있고 뭐 아쉬웠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민선 8기 네. 민선 8기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나 저희가 매 눈을 뜨고 그렇죠.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자, 우리 또 이제 내일 네네. 제가 이제 그 칼럼을 하나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 칼럼이요. 화요일자 내일자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까? 이제 민선 8기 네. 일단은 첫 인상 네네. 이걸 제가 한번 다뤄봤는데 한번 네네네. 그것도 좀 많은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좀 읽어 보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기호일보 이강철 이렇게 쳐갖고 검색을 하시면 기호일보에 들어가셔서 이강철을 검색하셔도 되고 페이스북에 이강철이라고 검색하셔서 우리 이강철 기자의 칼럼 한번 일독을 해주시고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괜찮으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우리 이제 방송 마쳐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어떤 그 명함. 명함 네네. 명함 요걸 한번 다뤄봤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어떤 리더들의 평가는 네. 역사가 말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창하죠. 네. 뭐 역사가 말하는 거겠죠. 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떤 이제 민선 7기에서 이제 발생했던 네네. 뭐 자이든 타이든 네. 어떤 이제 좋고 나쁨의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사실은 역사가 다 평가가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언제냐? 그 시점은 네.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달 말 이후인 아마 다음 달부터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평가 플러스 민선 8기와 또 계속해서 비교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4년간 네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을 뭐 정리하는 상황에서 네네. 어떤 이제 잘잘못을 떠나서 네. 그래도 네. 고생하셨다. 네. 뭐 은수미 시장님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송사가 이제 걸려 있잖아요. 네. 뭐 재판 잘 받으셔야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민선 7기 은수미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꿋꿋이 헤쳐나오신 우리 은수미 시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치죠.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리바리 설레바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무거웠어. 그게 무거운 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좀 근데 무거웠어요. 뭐 사실이 그런 거 어떻게?